이 구역 주식 고수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오직 한 명만이 왕좌에 오를 수 있는 수익 배틀 쌈장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현재입니다. 직장이든 학교든 어느 무리에서 보면 정말 극도로 소외되길 싫어하는 사람 한 명쯤은 있지 않나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딱 그랬습니다. 장 초반에는 소외된 채 시장의 문을 열었더라면 오후에 갔을 때 나는 절대 소외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러면서 또 탄력이 둔화됐고요. 그렇게 또 첫 번째 형님이 끌어주다 보니까 지수의 탄력도는 더 좋았습니다. 1.3%의 탄력으로 장이 마감됐고 또 2722선에 마무리가 됐네요. 코스피는 그렇고요. 코스닥은 롤러코스터의 장세를 보였는데 다시 상승권으로 전환을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강보합권 움직임 보여줬습니다. 메이저 수급도 점점 더 채워졌고 1%의 강세 그리고 847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연재 앵커가 꼽은 테마 연재 통해서 시장 좀 더 세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에너지 쪽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에는 수소 그리고 그 안에서도 SOFC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다면 오늘은 원전 쪽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를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로 이쪽이죠.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향해서 잭팟을 터뜨린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단독 뉴스라서 진위 여부 좀 더 뚜렷해질 때까지는 계속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한데요. 이 소식 전해지면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방한 소식에 오늘 또 이 투자 보따리를 어느 곳에 풀 것이냐라는 이 시각이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에너지 쪽에 수혜가 갈 거라는 기대감도 계속 커지고 있고요. 여기에 하반기 체코 프로젝트에 관한 기대감까지 올라간 부분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료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오늘 상승 종목들, 특히나 또 상한가 간 종목들 두 개나 또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에너토크, 우진엔텍 다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두 가지 또 테마주 안에서도 두 자릿수 상승한 종목들, 마감한 종목들도 역시나 이렇게 탄력적인 종목, 에너지 원전 관련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원전 쪽에 더 계속해서 지켜보실 만한 게 우리 미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 최근 가장 많이 오른 종목 하면 엔비디아 떠오르실 텐데요. 그 다음으로 많이 오른 종목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종목입니다.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미국의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그 말은 미국 시장에서도 그만큼 원자력을 향한 관심도가 이만하다라고 확인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또 국내에서도 원전이 어떤 훈풍을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볼 만한데요. 관련주들도 그렇고 어떤 재료들이 굉장히 많이 겹치고 있거든요. 신재생 부분은 더더욱 그렇죠. 어떠한 훈풍을 기대해도 될까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특히나 AI 전력원이라는 키워드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이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될 텐데 저희가 오늘 방송에서 그 부분 다뤄드릴 거거든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 연재는 여기까지 전해드릴게요. 그리고 장중 전략 세워가실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팍스탁 유튜브 채널 통해서 저희 방송 다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않고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어서 주식곳의 강펀치 키워드 만나보시죠. 시장을 이기는 강한 펀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SOFC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고체 산화물 연료 전지, 그러니까 수소나 천연가스 등을 전력으로 전환하는 것이 연료 전지인데요. 이 연료 전지는 배터리입니다. 이 안에는 보통 전해액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이 전해액 대신해서 세라믹이 들어간 것이 바로 SOFC죠. 이 SOFC의 가장 큰 특징을 꼽으라라고 한다면 빠르게 전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특징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이 SOFC 새로운 테마로 급부상하기 시작
시작하면서 이 주목이 쫙 쏠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 시장 연평균 25%씩 꾸준하게 성장을 해서 2033년에 아주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전력난에 따라서 사실 다양한 섹터들이 빠르게 순환매를 돌고 있는 가운데 SOFC 과연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 최근 종목들 흐름 살펴보게 된다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만에 20% 가까이 가장 강한 상승 탄력을 가져가기도 했고요. 니코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높았습니다. 5월 3일부터 지금까지 주가 흐름이 무려 41%나 빠르게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대부분의 종목들 정말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미국장에서도 에너지주 정말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줬죠. 그 중에서도 SOFC 과연 메인스트림이 될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키워드는 SMR. 이제 정말 탄력을 받나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단언컨대 당연히 원전이었죠. 산자부에서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총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다라는 발언을 한 바가 있었고요. 현재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원전 53개를 추가로 건설해야 한다는 국회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SMR, 이것이 주목받았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AI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 규모 2043년에는 무려 400조까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아주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에 뉴스케일 파워가 16%나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죠. 50조 규모의 SMR 프로젝트 진행한다라는 이슈가 받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프로젝트의 수주를 2조가량이나 가져가겠다라는 이슈가 또 있었습니다. 과거에 뉴스케일 파워가 스타트업 시절이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것을 미리 알아보고 초기 투자를 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이런 수주 소식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같은 호재 오늘 관련주 정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요. 그 중에서도 에너토크 상한가 그리고 우진엔텍 상한가 기염 토해냈습니다. 앞으로 진짜 탄력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키워드 마무리합니다. 수익 배틀 3장 본격적으로 시작됐고요. 오늘은 팍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반갑게 네.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팍스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네, 개미대학 마스터 전석입니다. 한 주 동안 별일 없으셨습니까? 네, 저도 별일 없었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던 거 맞으시죠? 네, 별일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또 시장 이야기 멘토님과 함께 하나씩 해봐야 될 텐데 오늘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잡아주신 걸로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죠. 첫 네. 번째부터 열어볼게요. 첫 번째는 자 SOFC 이제는 메인스트림이라고 잡아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SOFC는 지난주 출연 때도 네. 또 잡아주셨던 부분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봐야 되는 키워드라고 보시나 봐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과연 이제 주류 테마로 이제 부상할 수 있을 것인가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할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실질적으로는 이제 많은 상승을 하고 있죠. 근데 요 연료전지 관련해서는 추후에도 계속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가만히 지금 시장을 이제 들여다보면은 테마를 이끄는 그 하나의 그 커다란 키워드가 있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아세요? 중심 키워드. AI죠. AI. 그렇죠. AI가 그러니까 AI는 조금 지나간 것 같고.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럼 AI가 뭐 하나 전력일까요? 끌고 AI가 뭐 하나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전력. 그렇죠.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끌고 왔어요. 그러면 네. 전력입니다. 전력이. 전력난으로 인한 그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파생되는 테마들이 이제 나타나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죠? 처음에 이제 뛰었던 게 구리가 뛰었죠. 구리가 막 뛰었고 그다음에 이제 전력 공급이 부족하고 전력망을 확충한다 그래갖고 이제 발전소라든가 뭐 그러니까 전력을 짓는 그런 인프라를 담당하는 장비
기업들이 띄웠고, 그러니까 하나 이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하나 안 뜬 게 뭐냐면은 이제 오늘 갖고 있는 두 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고체 산업의 연료 전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요거는 좀 갈 것 같다라고 해서 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또 지난주에 이제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는데 그게 우리 사이는 아직 이런 것까지 얘기할 사이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물음표를 했던 종목이 있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 종목도 이제 크게 올라갔습니다. 오. 예, 그건 좀 이따 이제 공개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은 이제 공개하죠. 우리 사이가 좀 가까워졌나요? 아직 제가 생각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아직도요? 안 알려드리자면 이제 항의가 올 것 같아가지고. 예. 아, 근데 이제 그 노란 톡방에 오신 분들한테는 제가 지난주에 알려드렸어요. 예. 일단은 지금 계속해서 이제 우리에게 그 시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계속 전력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이제 니즈가 나올 거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 입에서 회자가 될 거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그 신호를 주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SMR 종목도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연료전지는 이제 또 하나의 그런 그 테마에 또 하나 이제 좀 얹혀진 게 뭐냐면은 그 현대차에서 이제 수소차 드라이브를 시작했잖아요. 네. 이제 그거가 또 시작되면서 연료전지에다가 또 수소차 드라이버가 가미가 되면서 이제 수소 밸류 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좀 이렇게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제가 이따 뒤에다가는 이제 그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종목들을 좀 매집비를 한번 구해봤어요. 이제 그 종목들에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근데 이 팍스경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좀 잠깐 개인적인 얘기는 해도 될까요? 개인적인 경험 얘기를. 네. 그러니까 그 보통 이제 주식 공부하는데 그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 있고 바텀업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탑다운 방식이 뭐냐면은 거시경제서부터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주식 투자를 할 때인가 말 때인가 그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투자할 때 그러면 업종을 보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을 들어보고 이제 차트를 보는 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하고, 바텀업 방식이 뭐냐면은 이제 차트서부터 공부하는 거예요. 차트서부터 막 공부해. 그다음에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기업, 업황, 그다음에 거시경제로 가는 건 이제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이제 개인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멈추냐면은요, 차트에서 멈추시는 거예요. 차트. 바텀업일 때, 탑다운일 때요? 바텀업일 때. 근데 바텀업일 때. 차트에서 멈춘다고요? 차트에서 멈춰요. 그러니까 탑다운은 시도조차 못해요. 왜냐면 거시경제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환율서부터 지금 환율서부터 딱 접어요. 환율이 얘책 폈다가 이제 접어요. 그리고 이제 바텀업으로 해서 차트부터 하시는데, 그 차트서부터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주식을 좀 포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바텀업에서 좀 이제 좀 레벨업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이걸 꼭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슈가 없이 종목 오르는 건 없어요. 정말로. 반드시 이슈가 있어야 종목은 올라요. 그리고 그 이슈에 대해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라고 할 뻔했는데,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세력입니다. 근데 세력은 이제 크게 이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켓 리더, 외국인과 기관들을 이제 세력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큰 돈을 움직이고 나서 이제 치고 빠지는 걸 세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격 조정을 통해서. 어쨌든 이 세력들은 그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 그 영화 대사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분이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슈가 나올 거야. 이슈가 나올 때 이 이슈가 과연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 그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내 생활에 직접적인 이게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그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게. 그러면은 좀 답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전력난이 난리잖아요. 그러면 이 전력난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기는 우리 실생활에,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물 공기와 똑같은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전기에 관련된 이런 테마들은 향후 지금이 계속 전력난이라 하니까 계속 수요가 딸리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계속해서 이것들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력이죠. 근데 한 3개월에 6개월에 보면은 또 다른 이슈 테마가 나옵니다. 그럼 테마가 나왔었을 적에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인지 안 주는 것인지 그 관점에서 꼭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주에 나왔었을 적에 고체 산업은 연료 전지가 우리 생활에 좀 연력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거라서 이제 좀 가지고 나왔고 그 결과는 이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말해주고 있죠.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이게 뭐 약간 조금 다른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슈 테마 이 방송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항상 이건 좀 꼭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슈가 나왔었을 적에 내 생활에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 조금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해주세요. 하지만 조금 짧게. 조금 짧게 네, 얘기해 해주세요. 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매직비도 봐야 하니까. 네, 매집비도 받으니까. 그러니까 네. 작년에 왜 그 강남 홍수 테마 난 때 있었잖아요. 아, 네네. 그게 우리 생활에 급히 크게 사라졌다. 그거 네. 말씀해 주셨었죠. 네. 그거만 좀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 네. 일단 사실 정리를 이제 좀 한번 일단 해볼까요? 본론으로 들어와서 이제 고체 산업 네네. 연료 전지는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이제 물음표를 쳤잖아요. 저거 5월 20일에서 방송에서 소개했던 종목 그때 이제 매집비가 376%였는데 제가 오늘 매집비를 방송 나가기 전에 구해봤거든요. ABB 그래서 544%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게 바로 물음표 종목이었나요? 예, 우리 사이를 고민하게 만들었다가 이제 제가 아, 공개를 안 했던 종목인데 높게 나왔죠. 근데 매집비 프로그램이 이제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력이 매수한 매수량 그리고 세력이 매도한 매도량을 비교해서 그 비율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30%가 넘으면 의미 있는 매수로 간주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A 등급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은 쫙 상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뭘 궁금하면은 그 고체 산업 연료전지 SOFC 관련 종목들에서 네. 매집비를 좀 알려달라라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4종목을 갖고 왔는데 네. 한번 좀 공개를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하나씩 예. 볼까요? 자 차트를 좀 열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갖고 온 종목은 뭐냐면 두산퓨얼셀입니다. 자, 두산퓨얼셀의 그 매집비는 몇 퍼센트가 나오냐면 제가 이제 구한 기간이 어디서부터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거래에 막 솟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이렇게 솟기 시작했잖아요. 여기 매집비가 얼마가 나왔냐면은 매집비가 한 200%가 좀 넘게 나왔어요. 210% 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두산퓨얼셀 210%가 나왔어요. 요게 말하는 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차트를 보셨을 적에 이제 거래량 실면서 올라갔잖아요. 여기는 세력이 매도한 것보다 매수한 게 압도적으로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산퓨얼셀은 현재 그 테마가 두 개가 묶여져 있습니다. 고체 산화물 플러스 수소차 드라이브 그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궁금한 게 그럴 거예요. 그럼 이 종목 언제 사라는 거죠? 언제 사? 그죠? 근데 이제 조정이 있을 겁니다. 조정이 있을 건데 그 가격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이게 상승폭이 한 70%, 그러니까 30 상승폭의 한 되돌림 구간 보통 30%라고 하는데 한 24,000원대, 요 24,000원대 여기 한번 오시면은 좀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두산퓨얼셀은 좀 매집비가 좀 높게 나왔다. 이 시청자분들 중에서 좀 궁금하실 분들 위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그다음에 같은 퓨얼셀인데 범한 퓨얼셀이 있어요. 범한 퓨얼셀. 네, 범한 퓨얼셀이 있는데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좀 거래량이 실렸을 때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이제 얘는 매집비를 많이 보니까 낮은데요? 84%가 나왔죠. 94%. 94%. 노안이 와가지고 94% 나왔는데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이제 세력이 이제 매집을 한 거고 네. 범한 퓨얼셀은 없어요. 세력이 매집 오. 안 한 겁니다. 저거는 이게 자전거를 통해서 올라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집비로 한다 했을 적에 저는 범한 퓨얼셀보다는 두산퓨얼셀이 대응하는 게 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은 조금 이게 좀 뜨뜻미지근한 거 말고 지금 화끈한 거 있잖아요. 정말 매집비가 그냥 몇백 % 이상 나온 거 그게 하나 제가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왔는데 오늘은 네. 우리 사이를 고민하지 말고 이제 바로 좀 알려드릴게요. 고민 없이. 예, 한선 엔지니어링 볼게요. 한선 엔지니어링. 예, 이게 지난주 제가 테마현재 브리핑 할 때도 굉장히 좋았던 종목인데 시간외에서는 또 하락폭이 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아직도 괜찮다고 보시는 걸까요? 한선 엔지니어링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했던 기간을 보면은 883%가 나왔는데 진짜 높아요. 5월 7일서부터 제가 이제 구한 거예요. 이게 이제 거래량 이제 쏟아지긴 날 때서부터 제가 했는데
833%는 정말 이거는 거의 세력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매도를 에 관심이 없고 이제 매집만 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익 실현 물량이 안 나왔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그러니까 거래량이 쏟아지면서 매집비가 높은 종목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한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괜찮죠.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그 종목 기업 내용을 보면은 볼륨 에너지와 SK 에코플랜트리 합작사에다가 실제로 이제 고체 산업을 연료로 이제 납품하는 걸로 알려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인 어떤 사업의 어떤 실체가 있다라는 게 이제 부각이 돼서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산 엔지니어링 좀 괜찮게 보이고요. 또 이번에는 GNC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NC 에너지 보면은 요거는 이제 거래량이 쭉 이제 만실렸는데 61%밖에 나오진 않았어요. 어디서부터 구했냐면은 3월 26일서부터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래량이 막 쏟아지기 시작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구했는데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이게 특별하게 뭐 세력이 매집하게 해서 올라갔다기보다는 이제 개인 투자들끼리 이제 좀 올린 것 같아요. 이제 큰 손은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로 좀 보이고요. 근데 매수 타이밍은 맞아요. 매수 타이밍은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력은 없지만 어쨌든 거래량이 실려서 상승 추세가 맞고 매수 타이밍이 맞는데 저라면은 한산 엔지니어링이 더 이제 손이 간다는 거죠. 그걸 이제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노리겠고 이번에 등급이 되게 높은 한산 엔지니어링 ADD였거든요. 이번에 등급이 매집이 되게 잘 된 종목을 하나 그 PT를 지금 소개를 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 종목입니다. 이제 얘는 AI 플러스 전력 부족으로 해가지고 이 종목이 크게 273% 매집이 되어 있고. 현재 등급도 되게 높아요. A가 많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BA 등급. 그러니까 저 종목은 향후 이제 오를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종목이죠. 원전 관련주인가요? 아니요, 저거는 그 고체 산업을 관련주입니다. 지금 SOFC예요? 네, 관련주고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매출로 향후 이제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하고 있는 사업이 매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인데 네. 그래서 저거는 약간 오늘 좀 블랭크로 좀 했어요. 이게 밀당을 하기 위해서. 그럼 다음 주에 알려주실 다음 건가요? 주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과를 공개하면 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이제 오시면 되고요. 드라마 같네요. 저 궁금하신 분들은 저기 뭐 노란 톡방에 오시면은 제가 살짝 알려드릴게요. 우리 친하니까. 알겠습니다. 자, SOFC 관련해서 또 첫 번째 강펀치를 잡아주셨어요. 일단은 저희가 또 AI 전력 안에서 순환 매장 돌고 있는 요즘 시장입니다. 근데 처음에 이 AI가 가져온 전력이 파생된 테마가 설비와 인프라에서 좀 더 탄력이 나오더니 이제는 전선 그리고 구리값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젠 좀 더 근본적으로 전력원 쪽에 관심을 두기 시작하면서 신재생도 관심을 더 받고 있습니다. 뭐 태양광, 원전 그리고 수소 할 것 없이 신재생 부분에서 관심이 받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지난주에 또 전석 멘토님이 잡아주셨던 신재생 부분이 수소 그리고 SOFC였습니다. 고체 산화물 에너지라는 SOFC였는데 지난주에는 이제부터 봐야 될까? 였다면 지금 오늘은 이젠 메인스트림이다 라는 관점에서 오늘 방송에서 강펀치 키워드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잡아주셨던 물음표 종목은 미코였어요. 미코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서 이와 관련된 개별 종목 전략은 저희와 함께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샵 3989번으로 쌈짱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함께 장중 전략 세워가실 수 있고 오늘도 물음표 종목이 하나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나 BAA 등급을 가지고 있고 273%의 매집 비율을 가지고 있네요. 엄청난 매집 비율입니다. 이 종목으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채워가신다면 이와 같은 수익 실현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역시나 문자샵 3989번으로 쌈짱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SMR 이제 진짜 탄력 받나? 라고 주셨어요. 이게 또 같이 AI 전력이라는 키워드에서 뿌리로 시작하지 않나 싶어요, 멘토님. 네, 그렇죠.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한마디로 전력이죠, 전력. 예. 전기가 부족해서 나오는 그 모든 그 테마들이 계속해서 이제 수렴매를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요거는 조금 좀 더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이제 오늘 이제 그 SMR 테마가
부각이 됐던 건 뭐냐면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에서 jet밭을 터뜨렸잖아요. 네, 뉴스케일 파워. 예, 거기다가 이제 함께. 2조의 이제 그 저기 뭐냐 공급을 한다고 물량을 공급한다고 나와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게 7년간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나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이제 실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또 달라져. 이제 다른 것들이랑은 조금 더 레벨업이 되고 주류 테마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오히려 연료전지보다는 이제 앞으로는 SMR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어떤 기업이 오랜 동안 준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를 돈을 벌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실적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계속해서 아마 분기별로 아마 올라갈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존 테마 플러스 실적이 가미가 되면서 해당 종목들이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그 앞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제가 매집비를 한번 구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하기 전에 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좀 짚어가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가 좀 아껴둬서 좀 뒤에다 놨어요. 주인공은 늘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렇죠. 법이죠. 예. 주인공이니까. 네, 주인공이니까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 SMR 관련주 매집비 프로그램 통해서 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뭘까요? BHI서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매집비를 보시면은 BHI가 이제 매집은 되게 적게 나왔어요. 매집비는 75% 정도가 나왔는데 보시면은 이게 끝에 A가 붙었죠. 저가 A가 뭐냐면 특정 창구에서 엄청나게 만약에 매집을 하게 되면은 제 A 등급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BHI를 보니까 저게 한 51억 정도가 매집이 돼 있더라고요. 특정 창구에서. 그래서 BHI를 얘기했는데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쭉 올라가고 있죠.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고 이제 BH를 이제 구했던 구간은 이제 여기 이제 5월 8일부터 이제 오늘 날짜까지 구했는데 매집비 자체는 작지만 특정 창구에서 매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로 이 종목은 지난주에 제가 이제 노란 톡방에서 이제 좀 많이 좀 언급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올라간 거 말고 이제 TV 방송 보면 이제 그 불만이 있는 게 뭐냐면은 시청자분들이 올라간 거 말고 덜 올라간 거 내놓으라 이거거든요. 그럼 좀 덜 올라간 거 한번 서정기준 차트부터 좀 볼까요? 예, 서정기전은 뭐 요 근래 많이 올라갔지만 바닥은 4,000원이고 이제 6,200원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50% 정도 올라갔죠. 서정기전의 매집비는 한 387%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특정 창구라다가 전체 창구에서는 크게 이제 매집을 안 했는데 이거 은근슬쩍 매집을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세력이 매집한 매도 대비 매수가 300% 높게 나왔다는 거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SMR 관심 있는 분들은 서정기전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하나 갖고 왔습니다. 보성 파워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자, 보성 파워텍을 보시면 막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데 요거는 어떤 형태냐면 이제 매집비를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저거 매집비는 63%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보성 파워텍은 자전 거래로 혹은 통정 거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포가 그걸 어떤 물량 확 잡고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날 세력들이 그날 데이트레이더하고 자전거를 하면서 단타로 이렇게 물량 처분하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집비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보성 파워텍보다는 GNC 에너지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늘의 이제 대장이죠. 주인공 이제 나오나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빌리티를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은 오늘 이제 굉장히 급등했죠. 16.55%가 나왔는데요. 매집비를 보시면은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매집비가 몇 퍼센트가 나왔냐면은 1,200%가 넘게 나왔어요. 1,200%가 굉장히 높게 나왔죠. 이런 것들 되게 잘 가요. 보면은 제 경험으로는 1,200%가 넘는 것들은 이제 빠지지도 않고 잘 갑니다. 그래서 매집비를 구한 구간이 어디냐면은요. 이 구간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은 3월 11일서부터 이게 이 거래량이 막 쏟아지고 나서부터 이제 오늘까지 이제 구한 게 이제 1,200%가 넘게 나왔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뭐 전체 창고, 특정 창고 전부 다 높게 나왔죠. 수백 원대의 돈이 들어왔습니다. 매집비를 보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시청자 여러분들 이 종목 기존의 전기 부족이라는
이런 테마는 하루 이틀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이어질 것 같거든요. 전력 내는 꾸준히 이어지는 테마라는 기본 전제 하에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을 일으키고 실적 모멘텀이 이제 발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오늘 급등했잖아요. 급등했으니까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 이제 세력이 팔고 넘어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집비를 돌려보면 저거 분명히 지금 세력이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 관심종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눌림목 구간에 나오면은 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 바래요. 저도 이제 추적하고 있다가 이제 저런 종목들이 나오면은 이제 팍스경제 TV 이런 기회가 나오면은 그 또 소개를 또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두산 퓨얼셀이 좋으면 그 위에 있는 모기업도 지켜볼 만하지 않아요, 멘토님? 그렇죠. 그런 건 예. 어떻게 보세요, 두산? 두산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제 두산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매집비를 한 차트 요거는- 자체로 좀 차트 분석을 자체는 해보신다면. 괜찮죠. 나쁘진 않죠. 이거 한번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이게 숙제로다가 매집비를 한번 구해가지고 아, 제가 숙제를 내드렸나요? 네, 숙제를 해고 좀 실질적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거고요. 예. 두산도 굉장히 좋네. 매집비가 좀 높게 나올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두산 관련해서도 예, 또 제가 한번 다음 기대감을 주에, 얹어 보도록 하는 걸로. 꼭 이제 숙제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숙제까지 또 제가 내드렸어요. 두산 퓨얼셀까지 또 이렇게 SMR 관련주로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또 봐주셨습니다. SMR 이제 진짜 탄력 받나라는 부분에서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확실하게 또 탄력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주셨거든요. 이 안에서 꼭 봤으면 하는 종목으로 잡아주신 게 서전기전과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특히나 두산 에너빌리티는 ABB 등급 나오면서 1218% 매집비가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또 이 종목을 어떻게 어느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까 종목별 전략이 너무나도 궁금하시잖아요. 장중에 가져가시려면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거든요. 장중에 흐름까지 챙겨가시면서 이슈부터 또 이 종목의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고 또 문자 확인해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여기까지 강펀치 키워드 두 가지 다뤄봤습니다. 첫 번째는 SOFC, 두 번째는 SMR인데 두 번째 강펀치 키워드 좀 더 강조를 해주셨거든요. 저희와 함께 또 SMR도 챙겨보시죠. 자, 그럼 이제 좀 더 종목으로 압축을 해봐야 할 텐데요. 그 전에 상황실 들렀다 올게요. 장은혜 캐스터 나와주시죠. 네, 더 강해진 수익 배틀 쌈장, 더 강해진 포트폴리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분은 이정호 멘토님이십니다. 피로틱스 유리기판 관련 종목으로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피로틱스 장 중부터 초반부터 아주 강한 상승 탄력 나왔지만 조금 윗골이 달린 채 마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익률을 일단 키워준 채 마감이 됐고요. BH 같은 경우에는 PCB 관련주 요즘 굉장히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약손실 구간에 있지만 그래도 손실 구간 대폭 줄인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분은 명승부사 양진혁 멘토님이십니다. 삼양식품 정말 그 끝은 어디인가 궁금해질 정도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 또 4% 가까이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52만 원 종가 형성했습니다. 지금 목표가가 60만 원인데요. 충분히 이 정도 속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벌써 수익률 100% 넘어섰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5월 23일 매도 처리가 됐다라는 거 알려드리도록 할 테고요. 효성 TN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약손실 구간에 있긴 하지만 오늘 강세 마감했다는 것까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바로 전석 멘토님이십니다. 대주 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좀처럼 편입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가 오늘 드디어 편입 성공했습니다. 편입하자마자 2차 전지 장 후반 들어서 고개를 빼꼼 내밀면서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 수익률 6% 넘게 챙겨가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꽉 차 있는데요. 혹시라도 투자 전략 있을지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할 테고 그리고 하나 안내 드릴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자인데요. 저희 멘토님들과 함께 해보고 싶으시다면 문자 샵 3989로 쌈짱이라고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은이었습니다.
수익 배틀 쌈장 박스탁의 전석 멘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로 이제까지 했던 시장 이야기를 전부 다 압축해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전석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가장 윗단에 있는 삼성중공업부터 볼까요, 멘토님? 네. 뭐 해운주, 조선주 다들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삼성중공업 추가 전략은 어떻게 갖고 계실까요? 일단은 그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네.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네. 이제 실은 이 룰에 대해서 잘 솔직히 100%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가 주중에 우리 피디님한테 피디님 이 종목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이 종목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생방송에서 맞아요. 하는 거지. 저희 전략은 생방송 생방송에서 중에만 하는 거지. 변경 가능합니다. 당신이 집에서 이렇게 안방에서 하는 게 아니다. 혼났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이제 어떤 매도 타이밍이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매도 처리를 못한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죄송하다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또 같이 소통하실 수 있는 창구 네. 안에서는 분명히 삼성중공업 관련해서 또 네. 수익 실현을 해 나가셨을 거거든요. 그 방법을 계속해서 저희가 화면 하단에 또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샵 3989번으로 쌈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역시나 장중 전략 이렇게 또 멘토님이 안방에서 전략을 주실 때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도 상기를 해드리거든요. 또 쌈장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삼성중공업 관련해서도 역시 전략 가져가실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추후 전략 자, 주시죠. 삼성전자 이제 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제가 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 안방에 아직 계신 거 아니죠? 네, 지금 정신 차리겠습니다. 네. 저 삼성중공업 보시면은 이제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 딱 안착돼 있죠. 안착돼 있고 여기 121대 매물대입니다. 121대 매물대를 봤었을 적에 삼성중공업 현재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 그러니까 세 번째로 많은 매물대죠. 그 위에서 지금 걸려 있죠. 그러니까 저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매수 타임이라고 말씀을 드린다 이때거든요. 그래서 삼성중공업은 그대로 뭐 저는 홀딩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슈퍼사이클의 힘도 이번 기회에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ST팝은 이제 오늘 이제 그 손절 처리 뭐 수익 처리입니다. 수익 처리인데 실은 이제 그 지금도 이제 ST팜은 오히려 좀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 투자자분들이 고점 매도, 저점 매수, 그러니까 고점 매수, 저점 매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자리가 오히려 저점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ST팜은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지금 봤을 적에는 이제 포트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매도 처리를 하지만 저는 이게 기업이 굉장히 괜찮고 근데 실적 부분도 괜찮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이제 그다음에 이제 풍산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 그러면 ST팜은 일단 오늘 네.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제외를 해주시는 예, 걸까요? 제외라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은 홀딩 전략 주셨고요. ST팜은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만 오늘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제외를 하는 걸로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풍산도 봐야 될 게 우리 전력 얘기 계속하면서 구리값도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4%대 손실권인데 이 종목은 또 전략 주실까요? 일단은 그 풍산은 지금 이제 그 구리에 대한 그런 거품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 어떤 매도 일단 지금은 보입니다. 왜 보이냐면은 일단은 구리도 지금 부족하거든요. 구리도 부족하고 전선이라는 그 전력 부족의 테마가 계속 있기 때문에 홀딩인데 실은 이제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게 하락 다이버전시라고 해서 이제 이게 가격은 올라가는데 보조지표 그러니까 RSI 값이 가격 올라가는데 보조지표 값이 내려오면 좀 일단 좀 매도를 하세요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의견을 이제 우리 PD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PD님이 생방송에서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자 지금은 이제 과매도 구간입니다. 한마디로 말씀 과매도 구간이고 그다음에
만약에 신규로 어떤 종목을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풍산도 좀 매수를 좀 고려해볼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하는 전략을 하도록 하고요. 자, 일진전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산도 홀딩하는 홀딩. 전략 주셨어요. 자, 일진전기 120대 매물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대 매물대. 매물대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은 저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지지하느냐가 이제 판가름 되면 이제 이후에 이제 주가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일진전기는 아직 테마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도 지금 올라오면서 죽지 않았고 가장 많은 매물대 위에 안착했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또 거래량 실리면 올라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일진전기도 일단은 보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풍산과 일진전기 모두 다 보유, 홀딩하는 전략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주전자재료 남았는데 이 종목은 지난주에 또 주실 때 추실수 매 네. 종목이다. 네. 매까지 붙는 종목이라고 네, 또 말씀해 네. 주셨었거든요. 이 종목도 오늘 편입이 돼서는 예. 6% 예. 수익을 또 담아주셨어요.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긍정적으로 봐라. 잘 보고 있고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예, 왜냐면은 그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집비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실적도 괜찮고 차트도 괜찮고 아주 상승폭도 아주 크게 상승하지 맞습니다. 않았고 대주전자 재료를 통해서는 좀 그 수급을 좀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제 수급을 좀 볼게요. 대주전자 재료 수급을 보면 외국인과 기관 쌍끌이 매집이죠. 외국인 도 매집하고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중에서 지금 3대 주체가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가 매수를 하고 있냐면은 금융투자와 투신, 사모펀드가 매수하고 있거든요. 자,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 투자들이 연기금 빼놓고는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가 전부 다 모멘텀 플레이를 하는 그런 투자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매집이 좀 많이 들어왔다는 걸 보면은 좀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분명히 있고 그 모멘텀 중에 하나가 저는 실적이라고 생각하고 저 120대 매물대 좀 볼게요. 120 매물대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여러분들? 가장 많은 매물대 밑에 깔려 있죠. 가장 많은 매물대. 지금 가장 많은 매물대를 보시면 지금 지금 표시를 해도 요 가격대가 가장 많은 매물대거든요. 지금 이 가격대가 36,000원 정도가 되나요? 32,000원? 아니죠? 97,000원. 97,000원대가 됐는데 보시면 주가가 흐름을 보시면 요 근래 흐름을 보시면 96,000원대의 흐름을 깨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편입이 됐는데 수급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추세를 봤었을 적에는 이제 올라갈 것 같고 조금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하셔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대주전자재료까지 추세, 실적, 수급, 매집비까지 다 갖춰주는 종목이다 말씀해 주셨어요. 6% 넘는 수익을 오늘 또 하루 금일 편입이 됐는데 또 이만큼 쌓아주셨으니까 기대감 계속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포트폴리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삼성중공업, 풍산, 일진전기 계속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고요. ST팜은 이렇게 또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수익권 19%까지 담아주셨거든요. 사실상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긴 하지만 더 좋은 종목을 담아주시기 위해서 이제는 수익권에서 제외하는 걸로 하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자리가 비었는데 과연 얼마나 더 좋은 종목으로 편입해 주실지 지금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신규 편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신규 편입 종목은 일단은 먹는 걸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먹는 거, 먹는 게 남는 거죠. 먹는 게 남는 거죠. 라면 좋아하세요? 라면이요? 예. 저 어제도 먹었어요. 라면 어제도 드셨어요? 그래서 라면주가 잘 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 이제 갔는데 그걸 추격 매수하기 좀 그렇잖아요. 네. 좀 너무 급등해서 그래서 조금 예전에는 그래도 농심이 짱이었는데 그래서 농심을 제가 좀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차트 오늘 종목 보시면은, 농심이에요. 농심을 갖고 왔고 이제 매집비가 일단 매집비는 좀 이따 좀 말씀드리고 일단은 차트가 괜찮아요. 전반적으로 봤었을 적에 차트를 보시면은 계속 밑에서부터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계속 저점을 올리고 있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전형적인 21선 이제 눌림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집비 여기 막 돌리다가 그래도 좀 오늘 SMR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갔는데 SMR 종목을 여러분께 좀 편입을 좀 할까 하다가 그래도 실질적으로 시청자분들이 좀 매수를 할 만한 게 뭐가 있나라고 했었을 적에는 그래도 아직 음식료업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 상승장에 남아 있어서 가지고 왔고요. 그러니까 3주 전인가요? 제가
방송 출연해서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는 굉장히 강한 나라다. 그죠? 맞아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음식료 예전에는 진짜 김치를 수출해서 미국인들이 그걸 즐긴다는 건 정말 상상도 못했었던 건데 지금 이제 그런 게 현실이 됐죠. 왜? 우리나라는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니까. 그랬을 적에 이제 농심도 이제 추후에 좀 이제 부가적인 이제 낙수 효과를 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좀 무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농심의 수급을 보면은요, 외국인은 좀 팔고 있지만은 기관 투자자들이 이거는 4대 주체가 다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4개의 그런 기관 투자자들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매수하는 방법은 이제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 매수 창구에 그러니까 수급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 매수가 들어오는 것들은 누가 하냐면 펀드 매니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가 하는 거고 펀드 매니저는 누구한테 정보를 받냐라고 했었을 적에 애널리스트한테 정보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발행하고 그 리포트가 펀드 매니저한테 갔었을 적에 펀드 매니저가 수긍이 되면 이제 수급이 몰리는 거거든요. 그럼 최소한 수급창에 연기금, 투신, 뭐 사모펀드, 뭐 증권사까지 4개의 그 기관 투자가 매수를 했을 때는 일단은 농심에 일단 호재가 있다는 걸 수급 자체에서 말해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뭐 어떤 시장 메커니즘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니까 추세랑 이제 실적이 이제 추세랑 수급이 완성된 거죠. 농심은 추세랑 수급. 그다음에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좀 좋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음식료 값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가격 인하에서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고 이제 6월달 되면 좀 가격이 오르는 것들이 많잖아요. 예, 초콜릿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다 오르는데 이제 가격 인상 효과도 분명히 볼 거라고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음식료인 농심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약 43만 원. 43만 원 오늘 중으로 좀 오늘 33만 원이고 이제 목표가는 5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그리고 손절가는 한 39만 원 정도. 그러니까 39만 원 어디냐면은 여기 요번에 올라가기 전에 저점은 39만 원이고요. 이거 조금 더 이제 확대해서 좀 보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건 이게 21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3일선이 21선이 이렇게 쌍바닥되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왔고 수급도 괜찮고 그다음에 K 뭐 여러 가지 뭐 다 호재가 있어서 농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좋습니다. 또 가격 전략도 주셨고 또 매집비 프로그램 예.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 보니까 등급이 CDC 나왔거든요. 예. 근데 CDC면 등급적으로는 그리 좋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요? 일단은 그 등급이 굉장히 높게 보면 좋겠지만 그래도 C 등급 정도가 나왔다는 것만 해도 뭐 괜찮다고 봐요. 저는 CDC 그러니까 앞에 C는 뭐냐면은 200에서 130 사이를 C라고 하는데 저 뒤에 보면 또 C가 있잖아요. 또 저것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 창구에 아니 특정 창구에서 매집을 한 거거든요. 저건 이제 실은 이제 농심은 이제 그 뭐랄까 매집비가 조금 부족했다가 확 늘어나가지고 제가 갖고 온 거고 또 추후에 이제 매집비가 늘어난 것은 노란 톡방에서 또 제가 우리 저기 시청자분들에게 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농심 오늘 신규 편입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가격 전략은 43만 원 매수가 주셨고 목표가는 50만 원, 손절 라인 39만 원 이렇게 가격 밴드 설정해 주셨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추실수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지금 수급이 정말 좋아요. 기관의 수급 4곳에서 모두 다 들어오고 있다는 점 꼭 또 명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중 전략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이제까지 띄워드렸거든요. 그거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고 또 문자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샵 3989번으로 쌈짱 2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은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